자, 횡령죄 키워드 펼쳐주세요. 횡령죄 키워드 10페이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횡령죄 일반. 자, 횡령죄는 그 타인 소유 재물을 객체로 하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 자, 이걸 이제 보관하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걸 횡령하는 겁니다. 그 물건에 따라 주체가 다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의 물건이 부동산인 때가 있고, 이제 동산인 때가 있고, 금전인 때가 있죠. 그 이제 보관자가 된다는 거는 이 남의 물건 그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어야 돼요. 신뢰. 만약에 이 타인을 A라고 그러고 보관자를 갑이라고 그러면 갑이 A를 믿지를 못해. 막 감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시하고 있을 때 들고 튀면 절도입니다. 신뢰할 때 들고 튀어야 횡령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하고 있다는 거는 완벽하게 처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동산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거기 그 상점 내에서 점원에게 맡겨둔 거는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CCTV로. 그래서 그 건물 내에서 들고 튀면은 감시관계에 훔쳐왔으니까 절도가 된단 말이에요. 동산의 성형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믿고 운반을 맡겨야 돼. 운반을. 그럴 때 이제 완벽한 운반을 맡기면 얘가 들고 튈 수 있는 거잖아요. 완벽히 믿고 맡겼을 때 그럴 때 횡재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 완벽한 처분이 가능하려면 법적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없으면 처분을 못해. 등기가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하고 믿었다 보는 거예요. 근데 동산하고 금전 같은 경우는 등기 등록이 있을 필요가 없죠. 동산하고 금전은 갖다가 그냥 살상 처분이 가능하니까 법적 처분권이 없어도 그냥 갖고 들고 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 처분권이 없어도 보관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큰 틀을 잡고 나서 부동산은 법적 처분권 등기가 꼭 있어야 한다. 동산 금전은 그런 처분권이 없어도 사실상 들고 튈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가장 큰 틀을 잘 잡고 나서 먼저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타인 소유 재물. 자, 주권은 재물이고 주식은 의결권이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그 주식회사 의결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횡령죄 조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주식을 권리를 종이에 써서 만든 그 종이 상품권 같은 주권은 재물이죠. 재물이니까 횡령죄 객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주권이라고 안 나와도 주식을 매각했다 이렇게 나오면 주식 권리를 팔 때 주권을 발행해서 매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횡령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배웠고요, 우리가. 자, 기타 이제 뭐 금전은 재물이고요. 광업권 회사 지식권은 권리니까 권리는 이익이라서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선의 취득했다. 개인 필요에 따라 내가 작성한 건 내 거니까 횡령죄 안 됩니다. 횡령죄 남의 거예요. 남의 물건이니까 자기 소유 물건은 횡령죄 안 되고요. 자, 이제 소유권에서 이제 동업관계입니다. 자, 갑이랑 을이 동업을 하고 있다. 공동 소유죠. 그래서 이제 4억을 동업자금 가지고 있는데 갑이 1억을 횡령을 했어요. 그럼 지분 비율이 1대1이란 말이에요. 그럼 1억 중에서 절반은 내 거고 절반 남의 거니까 5천만 원만 횡령죄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라고. 이게 아직 정산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1억을 횡령했으면 1억 전부가 다 횡령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다만 동업관계에서 을이 탈퇴하고 나갔어요. 나가면 자기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자기 소유가 되니까 갖다 써도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죄. 또는 탈퇴했거나 상대방이 허락을 받고 써도 제가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상대방이 탈퇴하고 혼자 남았거나 상대방 동의를 받고 처분하면 원래 무죄가 되는데 그런 경우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동업관계가 아니라 회사가 설립됐을 때죠. 그땐 회사 소유가 되기 때문에 1인 주주가 처분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정리됩니다. 자, 동업재산 처분은 지분 비율 관계없이 정산 안 됐으니까 전부에 관한 횡령죄가 된다. 탈퇴한 다음에 쓰는 것은 자기 소유라 소유죄가 안 된다. 혼자 남아서 쓴 경우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가 설립된 경우는 회사 소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형죄가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타인 재물이면 되는 거고 누구 소유인지 알 필요가 없죠. 법인격 부인과 상관이 없어요.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실질 경영자가 있습니다. 법인격이 인정되면 법인 소유고 법인격이 부정되면 배후 실질 경영자 소유가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돈을 갑이 보관하다가 삥땅을 쳤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법인격이 인정돼서 법인 소유건, 법인격이 부정돼서 배우 경영자 소유건 상관없잖아. 어차피 남의 거니까. 남의 거니까 형용자 성립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코팔도 잘 나오는 판입니다. 자, 위탁관계입니다. 그 다음. 자, 위탁관계는 이제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따른 위탁관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차고 송금된 금전을 취득하면, 처분하면 형용자가 된다. 자, 비트코인은 우리가 정리했었죠. 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한번 정리한 적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재산상 이익이고 재물이 아니죠. 따라서 형법 총칙에 따른 몰수증은 안 되지만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은리법이나 배임수재의 몰수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 통화로 보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차고 송금된 걸 인출했다 하더라도 횡령 배임은 성립하지 않죠. 한번 정리해줬죠. 자, 다음에 이제 사기와 횡령죄의 관계가 쭉 나옵니다. 그것도 잘 나오죠. 자, 피해자 A가 있고 갑이 사기죄 정범, 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사기죄 범인이 사기로 물건을 취득한 다음에 요걸 인출하면 횡령죄 성립하지 않죠.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금주예요. 예금주로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인출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고 송금 받았습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통장을 만들어 주면서 갑이 사기치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준 경우라면 사기 공범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돈을 인출했을 때 횡령죄 성립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만약에 갑이 사기치는 걸 알고 줬다면 얘 사기죄 공범이란 말이에요. 자, 사기죄 정범한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듯이 사기죄 공범이 되면 횡령에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횡령죄 성립하는 경우 요거. 사기죄가 아니라서 횡령 성립하는 경우. 자, 이제 요 관계는 그 A하고 을 간의 신뢰관계를 침해해서 제가 되는 거죠.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어도, 계약이 없어도 신의칙상 그 신뢰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A를 피해자로 횡령죄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기 범인하고 관계에서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을 피해자로 횡령죄가 된다. 그럼 틀리는 거죠. 그죠? 그 얘가 이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을 줘서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그러면 대포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계좌에 들어온 돈을 언제든 인출은 가능해요. 인출은 가능해요. 통장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돈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진 않죠. 소유권자는 여전히 A로 봅니다. A. 그래서 만약에 갑이 그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 보게 되고 갑이 소유자가 되면 피해자 갑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안 되고 소유자는 A라서 A에다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계좌명의 인출했을 때 피해자 횡령죄가 되고 범인의 횡령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사기범과는 신뢰관계도 없고 사기범이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다 기출입니다. 자, 다음 보이스피싱 사기 범인 인출하면 사기가 되니까 횡령죄가 안 된다. 사기 공범이 사기를 알고 도와준 사람이 사기 공범이 되면 횡령죄 안 된다. 자, 그 다음 판례. 자, 보석이나 가계수표 반환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요. 자, 임대인은 임대차 월세를 반환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을 한다. 근데 연천 월세를 반환 거부한 것은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최근 판례가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데, 거기 보세요. 연천 월세를 받을 때까지 반환 거부했다. 반환 거부 빗줄 해놓고 만으로는 X 이렇게 쓰면 돼요. 반환 거부 빗줄 해놓고 만으로는 X. 무슨 말이에요? 자, 남의 물건 반환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죠. 왜? 연체된 월세를 받으려고 한 경우라면 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환 거부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것도 참 기출입니다. 자, 다음 이제 부동산 보관입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보관자가 되려면 처분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A 소유의 부동산을 갑이 보관자가 되려면 법적 처분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등기예요. 근데 등기가 이제 유효한 등기로서 단독명의 등기여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뭐 한대요? 무효인 등기이거나 공동 등기인 경우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간명의 등기가 무효라면은 말소해서 A한테 포기시켜야지. 보관자가 안 될 수 없잖아.
공동 등기라는 거는 A랑 갑이 같이 공동명의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는 A가 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주체가 안 되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패러들 나와 있죠. 자, 공동상속 점유한다고 처분권이 있는 거 아니다. 공용법은 공용등기에도 처분권이 없다. 진전 소유자 무관한 등기라는 거는 신뢰받은 등기가 아니라 위조된 등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분권이 없다. 자, 건물 과반수 처분권자가 처분해도 괜찮다. 건물을 처분할 때 과반수 다수결로 처분하거든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 자, 농지는 농부만이 구입할 수 있는데 물품 제조회사 농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그 무효죠. 무효. 농지법에 따른 무효니까 처분권자 될 수 없다. 그 다음 답이 써있네. 원인무효 등기니까 처분권이 없다. 무효이거나 공동등기는 처분권이 없다. 다 그런 판례들이에요. 자, 다음 명의신탁이 나옵니다. 자, 일단 명의신탁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A가 있고, 갑, 을, B. 이렇게 있다가 이제 써볼게요. A, 갑, 을, B. A, 갑, 을, B. 자, 얘가 이제 A로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받았어요. 그럼 갑이 소유자죠. 근데 이 사람이 을하고 등기 명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한테 등기를 넘겼어요. 양자간 명의 신탁입니다. 양자간 명의 신탁. 그때 이제 얘가 신탁자로 부탁한 사람. 부탁해서 을의 명의를 빌렸죠. 차용한 사람. 을은 뭐예요? 수탁자죠. 부탁을 받고 자기 이름을 등기부에 쓰라고 이름을 빌려준 대여자입니다. 그래서 신탁자가 명의 차용자고 수탁자가 명의 대여자죠. 갑의 입장에서는 부탁하고 이름 빌린 사람. 수탁자 입장에서는 부탁받고 이름 빌려준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때 이제 얘가 그 갑과의 실효관계를 깨뜨리고 B한테 팔아먹었어요. 이게 행위자가 되느냐?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럼 또는 이제 두 가지 명의사에 뭐가 있냐면, 얘가 이제 매매 계약을 A랑 체결을 했는데 등기를 을한테 바로 넘겨줬어요. 이게 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뒤에서 시켜가지고 수탁자가 매매 계약도 하고 수탁자 명의 등기가 가면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이라는 게 등기의 명의가 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 등기의 명의가 이 사람으로 되어 있다. 등기의 명의가 이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건 다 똑같은 공통점. 근데 차이는 뭡니까? 매매는 얘가 있잖아요. 매매는 얘가 했죠. 근데 매매 계약도 얘가 있어. 그래서 매매 계약 명의도 을, 등기 명의도 을. 그게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상태에서 3자 명의 신탁 수탁자에 처분한 경우도 무죄. 계약 명의 신탁에 처분한 경우도 무죄. 이게 옛날에는 요게 무죄고 요건 죄가 되고 요건 죄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죄가 되고 요건 죄가 안 되니까 구별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구별할 필요가 없어. 얘도 무죄야. 판례가 바뀌어서. 얘도 무죄라고. 얘도 무죄라고.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죠? 구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구별하면 문제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명의신탁 다 무죄다 하면 돼. 옛날에 결론이 다를 때나 우리가 이걸 막 구별하고 막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무죄니까 뭐 이건지 특별히 구별해라. 그런 문제는 옛날 구닥다리 문제고 이제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명의신탁에서 처분하면 무죄가 된다. 그거 잘 알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쭉 정리해줬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명의신탁은 그래서 이게 뭐 3자간이건 뭐 2자간이건 계약명의신탁이건 뭐 구별할 필요 없고 다 무효예요. 무효라서 수탁자가 처분해도 횡령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안 나옵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다만 예외가 뭐가 있습니까? 이 명의신탁이 이제 다 무효라서 무효라서 횡령죄가 안 되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둘간의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가 이제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 명의신탁이 있어요. 상호 명의신탁. 이거는 이제 유효이기 때문에 이건 횡령죄 성립해요. 이건 성립합니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부동산 실명법 8조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거 외워야 된다고. 종중, 배우자, 상호 명의신탁. 이거는 유효야, 유효. 유효라서 횡령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기타 채권, 주식, 계좌문 시작도 유효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들 수 있는데 이건 배임죄나 이런 게 될 수 있죠. 채권, 주식은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긴 되는데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이자간, 삼자간 이런 거 구별은 뭐 큰 의미는 없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동산보관. 자, 동산은 이제 사회상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외적 처분권이 없어도 괜찮죠. 그죠? 남의 차 훔쳐다가 번호판 떼고 사회상 처분 가능하잖아요. 부동산 남의 거 갖다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 부동산은 그게 안 돼. 남의 부동산 훔쳐다 처분할 수가 없다고. 근데 자동차는 동산이기 때문에 훔쳐다가 번호판 떼고 사회상 처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산하고 금전은 대외적 처분권, 법적 처분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회상 처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처분권이 필요 없다. 등록명의할 필요가 없다. 2015년 판례 전압 바뀐 거. 그 횡령죄 금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펼쳐주세요. 키워드 10페이지. 키워드 10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이제 금전에 관한 보관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4개 돼 있죠. 자, 그래서 금전을 이제 A가 갑한테 맡겼어요.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전은 이제 자기가 맡으면서 자기 돈과 섞어버리면 자기게 되죠. 그래서 갑이 자기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물 처분은 횡령죄 성립하지 않죠. 자, 1, 2, 3, 4.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돈을 맡길 때 그 용도를 특정해서 이제 커피를 사와라 이렇게 맡겼어요. 그러면 정해진 용도로 써야 되니까 이건 용도가 특정되면 맡긴 사람 소유가 됩니다. 위임자 소유가 되죠. 그래서 꼭 정해진 대로 커피 사는 데 써야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남의 돈을 함부로 쓰면은 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이 갑이 이 돈을 쓴 이유가 소유자 A를 위해서 쓴 경우라면은 죄가 되지 않겠죠. 또는 정해진 대로 커피를 사와라 특정되는데 커피를 사면 지출이 가능한 용도로 커피를 사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시킨 대로 한 거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요 A를 위해 쓴 경우는 원래 영득에서 인정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그 커피를 사라고 특정이 돼 있었다면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 뭐 우유를 사왔다. A를 위한 거다. 괜찮아요. 용도에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용도가 특정돼서 커피를 사오라고 했는데도 A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다른 걸 샀다. 그럼 죄가 되는 거죠. 다른 용도로 샀다. 그러면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데 이게 불법이에요. 살인자금, 사기, 도박자금, 뇌물 불법이라고. 그 불법이면 이제 얘가 민법에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자기 거 쓰면 죄가 되지 않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불법성을 또 비교하죠, 판례가. 그래서 포주 사건이 있어요. 자, 율락녀랑 포주랑 둘이 불법하게 율락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얘가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 율락녀 소유가 된다고 보죠. 따라서 남의 돈 쓰면은 죄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죄가 되지 않는 거, 일반적으로 자기 소유라서 죄가 되지 않는 거, 요런 경우가 있고, 특정돼서 죄가 되지 않은, 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 이게 이제 특정됐다는 거는 이제 돈에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뭐, 수도요금, 무슨, 할부금, 아니면 무슨 금, 이렇게 돈에 이름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돈에 이름이 붙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요거로 보면 돼요. 요거로 보면 되고, 뭐, 선매금, 무슨 금, 이렇게 돈에 이름이 붙어 있어도, 자기 소로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두 문자가 쫙 있죠? 그래서, 수어프, 프라이켜 쭉 두 문자가 나옵니다. 두 문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돈에 이름이 붙어 있을 때, 두 문자 없는 거는 전부 다 용도가 특정된 남의 돈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보니까, 키워드는 1번 보니까, 금전 원칙적으로 자기 돈과 섞으면 자기 보관자가 자기 소유가 된다. 그래서 자기 돈 쓰는 건 죄가 되지 않죠. 자, 두 문자 쭉 나와 있습니다. 수어프, 프라 익혀, 전부 집에 놓고 배가 변하니 낙담하는 시선을 보낸다. 네, 두 문자 꼭 외워주시고요. 자, 수업료. 푸는 프랜차이즈. 익명조합금. 일반 동업관계 조합 말고 익명조합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매이익금. 이 전매이익금이 그 일반 동업관계가 아니고 익명조합관계로 봤죠. 그래서 이기랑 전자랑 붙여놓은 거예요, 같이. 전매이익금. 그다음에 부가세.
부가세. 그다음에 지는 지임료.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내는 회비 있잖아요. 지임료. 회사 거란 말이에요. 입사보증금. 회사 입사할 때 내는 보증금 회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받은 돈. 그래서 법원 낙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배당받은 돈. 내가 배당받고 내 돈이거든. 그 다음에 변제받은 돈. 내가 빌려주고 내가 변제받은 거니까 내 거잖아요. 자기 겁니다. 그 다음에 낙찰받은 부동산. 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낙찰받으면 공동소유가 원칙이죠. 근데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그 낙찰받은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그 남의 돈이건 자기 돈에 상관없이 낙찰받은 명의자가 소유자라고 봅니다. 자기 소유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담보 목적의 수표죠. 담보 목적 수표. 자, 담보 목적으로 받은 수표는 다른 각서나 문서와 다르게 유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업무수표를 유통시킬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돈처럼. 그래서 자기 거로 봅니다. 자, 시는 시책비죠. 시책비. 이거는 그 보험 가입을 요구한 다음에 그 받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인데 급여나 실적 급여 성질의 급여, 보수, 월급 그런 것처럼 내가 일하고 받은 월급이니까 내 거로 봅니다. 시책비. 그다음 선매대금 있죠? 선매금. 이건 착수금이기 때문에 내가 착수금죄로 돈을 받으면 그 내 돈이에요. 나중에 이제 일이 망가져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내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문자들은 다 뭡니까? 돈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수업료, 프랜차이즈금, 뭐 전매이익금, 이렇게 돈 이름 붙어 있잖아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자기 거라고. 그죠? 요걸 제외한 나머지 전부 남의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9할에 2번. 자, 용도가 특정된 금전은 남의 돈으로 본다. 그래서 쓰면은 제가 된다. 자, 근데 그 용도가 이제 단순위법이라면 우리 개인적 법인에서 위법 부효는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약품 제공 기부금 같은 경우는 단순위법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되죠. 자, 기부금 자체는 적법이거나 위법이거나 일반적으로 고아원에 내는 기부금은 적법이에요. 근데 의약품 제공 리베이트 대가 기부금은 위법이요. 단순 위법. 그래도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기죄에서 본 것처럼 그 지자체에서 이제 골프장 사업 승인 관련되어서 뇌물로 받은 기부금이 있죠. 그런 건 불법이기도 해. 근데 이건 그런 뇌물은 아니고 그냥 의약품 제공 리베이트 대가이기 때문에 행정법 위반의 단순 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 둘 간에 특정된 돈이 단순위법이라면은 얘가 소유권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남의 돈이니까 제가 되는데 이제 불법한 돈이라면 뇌물 같은 불법한 돈이라면 소유권 보호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또 하나. 자, 뇌물로 전달하라고 조합이 조합장에게 준 돈을 사용하였다. 그러면 이제 조합이 조합장에게 뇌물에 쓰라고 불법에 쓰라고 돈을 주었다. 그럼 조합은 소유권이 없으니까 조합장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장자 빼면 틀린 말 되는 겁니다. 자, 고팔리 조합장 판례 있었고요. 자, 또 하나. 범죄 수익은 불법이죠. 불법. 근데 불법임을 알고 한 경우가 있고 모르고 한 경우가 있어요. 자, 불법한 돈을 받았는데 불법인 걸 모르고 썼다면 적법인 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적법이고 신뢰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됩니다. 근데 불법인 걸 알고 했던 경우라면 이건 불법이니까 내가 이 사람 소유권을 지켜줄 필요가 없구나.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알고도 했으면 이제 영득에서 없으니까 제가 안 된다 봅니다. 그래서 불법을 모르고 했으면 제가 되고 불법을 알고 했으면 제가 안 돼요. 자, 구별이 됩니다. 자, 다음에 4번. 자, 불법성 비교론에 따라서 이제 포주가 돈을 썼을 때 둘 다 불법이지만 율락녀보다 포주가 더 나쁜 놈이다. 그래서 율락녀 소유 인정하니까 남의 돈 써서 제가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엄수표입니다. 엄수표에서는 이제 보충 판례가 하나 있죠. 자, A가 용도를 특정해서 갑에게 이제 수표를 맡겼어요. 근데 처음 맡길 때부터 1억짜리 수표를 맡긴 거예요. 그럼 1억의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맡았으니까 남의 소유권, 남의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보관하다가 사용하면 횡령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얘가 처음에 맡긴 거는 백지를 맡겼습니다. 백지라는 건 금액이 없잖아요.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다가 갑이 이제 자기 권한을 초월해서 1억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그럼 권한 초월해서 백지를 보충하는 행위는 위조가 되겠죠. 유가증권 위조죄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심, 2심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3심에 이 재판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재판이 올라오지 않았고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이 올라온 거는 이게 횡령죄가 되는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횡령죄만 따진 겁니다. 자, 원래 그 가치가 있던 걸 A가 맡겼으면은 A가 소유자인데
이거는 A가 가치가 없는 거를 맡겨갖고 갑이 가치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가치는 자기 소유를 보죠. 자기 소유물. 그래서 자기 소유물에 관해서는 횡령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뭐가 됩니까? 배임죄만 성립할 수 있다. 배임죄는 자기 소유, 타인 소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횡령이 아니라 배임이 된다 봅니다. 보충한 건 자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